자, 오늘 지금 첫 번째 가볼게요. 첫 번째 주제. 공매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가 시행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사 먼저 봐야겠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일단은 전면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글로벌 IB들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SBS 뉴스죠? 자,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지수 종목의 구성 종목은 공매도가 허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내놓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나온 내용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열린 브리핑이 있었는데, 자, 김주현 금감위원장님이시죠? 그리고 왼쪽에는 금감 원장님이시죠?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6월 말까지예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금지한 조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한 시장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불법 공매도,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안을 내놓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문이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7월 1일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건가? 라고 했는데 6월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예전에 코로나 문제가 되게 심했을 때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때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코로나 위기 심했을 때도 삼성전자와 레버리지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 그걸 반복해서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뭐 범법상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이탈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리고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실증 분석이 있었는가, 여러 결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리고 뭐 거래 비중이 낮아서 유의미한 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본다, 이런 내용 번복하자는 건가. 사실 근데 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불법 공매도가 각 종목에서 거래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본다, 이런 공식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주장하는 바는 불법 공매도, 무찰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죠. 무찰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전체 거래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공식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봤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 차원에서 공매도로 인한 가격 왜곡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살짝 말 좀 애매하죠? 네, 말이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이게 어쨌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애매합니다. 여기까지 사고 나겠다. 자, 말은 세게 안 할게요, 여러분들. 어쨌든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불법 공매도와 최근 주가 변동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데이터 등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가 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 공매도,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으면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으리라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아직 해본 적이 없다. 그죠? 그럴 만한 베이스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나름 개선됐다고 보는데, 순간 욕 나갈 뻔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상환기간 문제나 담보비율, 이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러면 어쨌든 나름 문제는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문제 어쨌든 자, 여러분들 포인트가 그거예요. 나름 문제를 개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죠? 나름 그래요. 자, 서정아, 욕하지 말자. 자,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 상환 기간 문제, 담보 비율 문제. 그럼 앞에서 나름 개선한 게 뭐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채팅창 좀 쳐주세요. 앞에 뭘 개선했지? 저만 모르는 건가요? 내가 공부 안 된 건가? 뭐가 개선된 거지? 어쨌든 넘어갈게요. 뭘 개선했대. 아무튼 했겠지. 했고, 상환기간 문제나 담보비율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 네, 그래요. 그리고 공매도 계약된 것들은 어떻게 되나? 전면 금지가 시행되는데 소급해서 적용하기 어렵다. 그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신용과 개인의 신용도의 차이가 크기에 대해서 대차 대주의 차이 조건에 적용해서 동료학과가 것인데 왜 개선해야 보는지, 시각에 따라서 포인트가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고 그게 불공정하게 시각이 있다. 이것을 공론하고 다른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참여하는 게 어디 많은 거지. 앞으로는 더 이상 합리적인 선에서 없는 거지 말겠다. 저 나름대로 여러 번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눈높이를 원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구체적 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정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 안 나올 정도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은 2023년도 11월 5일인데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때는 바야흐로 2021년도 5월 3일, 지금에서 얼마입니까? 2년하고 6개월 전이죠? 자,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공매도 오케이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대표님, 그러면은 내일
내일부터 공매도가 금지가 되는데 공매도가 과거에 금지됐을 때는 어땠습니까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봤는데 자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2년 6개월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자료 그대로 보여드리면 됩니다. 공매도 금지가 언제였냐면은 코로나였기 때문에 바로 전 케이스. 그래서 제가 그냥 증실할 거 쓸게요. 자, 쓰겠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 지수 등락률을 볼게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지난 코로나 2020년도 3월달에 피크를 찍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죠. 그때부터 2021년도 5월달까지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를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88%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코스닥은 104% 올랐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거는 잠깐만, 야, 지수가 뭐 야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볼게요. 차트를 한번 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구간이에요. 2021년도 5월달 2020년도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요때 요 기간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었던 기간이에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네,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요 라인 때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한 2200포인트부터 3100포인트,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기준으로는 88%인데 이 코로나 위기 이거를 딱 제쳐놓고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면은 대충 지수가 한 50%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104%인데 뭐 많이 밀린 거 빼면은 이것도 한 60, 70% 올랐을 거예요. 많이 올랐죠. 이런 상황이 실제로 과거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자료가 또 되게 많아요. 이때 증시 라인은 거의 뭐 제가 목숨 걸고 하던 때여가지고, 예, 자료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자, 이거는 과거에 제가 또 이거 전에 공매도 금지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지수의 흐름과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과 재개되고 나서 1개월 안에 그 지수의 등락률을 제가 표시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케이스는 코로나 케이스고요.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는 금융위기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공매도 금지했던 기간이 요 기간이에요. 2008년도랑 2011년도면은 그때 당시에 유럽 재정위기 터지고 그렉시트하고 막 난리 다니던 시점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재개하고 나서의 흐름도 같이 보시면은 일단은 금지한 기간 2008년도 10월부터 5일 기간 동안 뭐 사실은 코스닥이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코스피도 그 뒤엔 또 좋은 모습인데, 오히려 재개하고 나서는 이 표의 핵심이 뭐냐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만큼은 어쨌든 지수가 괜찮은 흐름 보였는데, 뭐 여기는 코스피가 좀 떨어지긴 했죠. 근데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뭐 다른 흐름 때문이었으니까, 뭐 사실 2008년도 그 이후에 9년도까지 막 정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니까 지금이랑 케이스는 되게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오히려 저는 코로나 때랑 좀 비교해봐도 될 것 같고, 재개하고 나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금지되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가 무조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내일부터 6개월이면 2024년도 한 5월 정도까지죠. 2024년도 한 5월 정도까지 지수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맞이할 수 있는 호재성 이슈가 첫 번째, 공매도가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앞에 제가 케이스로 보여드렸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 케이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케이스를 봤을 때 어쨌든 제일 최근에 금지됐던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지수는 어쨌든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년 4월달에 우리나라 뭐 있습니까? 총선 있죠? 총선 있으면 지금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지 간에 무조건 지금 이겨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만들었는데 지금 의석 없어가지고 힘들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까지 뺏겼는데 이거 의석까지 뺏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까지는 정말 총선에 총력을 기울일 거예요. 누가 이기든지 저는 그건 몰라요.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쨌든지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불만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면서 내놓을 겁니다. 근데 그게 바뀔지 안 바뀔지에 대한 여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물론 부정적인 쪽이긴 한데, 그죠? 바뀔 것 같았으면 진짜 3년 전인데 저거. 어쨌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 필요 없고, 공매도를 금지한 기간 동안만큼은 지수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의 호재가 있죠. 첫 번째, 공매도 금지에 대한 호재. 공매도 금지 케이스를 2008년도 금융위기, 2011년도 유럽재정위기,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 세 번의 케이스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확실히 지수가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공매도 기간 동안 6개월 동안에 우리나라는 4월달 총선이 있는데, 총선 그 기간 동안만큼은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온갖 소리를 다 할 거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를 다 할 거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간 쪽이나 아니면 각 지역마다 나 우리 지역에 뭐 투자하겠습니다. 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저기 뭐 어디냐, 저기 뭐 호남지방 쪽에는 뭐 우리 지금 2차전지 공장 세우고 있는 거 막 증설하는 거 도와주겠다. 뭐 사람 이쪽으로 끌어오겠다. 뭐 이런 거 지역 뭐 다 할 거예요. 지금 막 각 지역별로 막 2차전지 공장 짓는 것도 있고 막 반도체 공장 짓는 것도 하잖아요. 막 우리 도와주겠다. 막 그거 막 할 거야.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표만 얻으려고 할 거야.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총선 끝나고 나서 4월달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5월달, 6월달, 자,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갑자기? 월가의 오랜 명언 중에 하나, 세린메이, 그죠? 희한하게 또 맞아 들어가.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할 건데 전체적인 지금 투자 그림을 짜실 때 내년에 봄쯤 되면 그냥 판다 생각하십시오. 저도 한 4월달 총선 근처쯤 돼가지고 총선 한 1, 2주 전쯤에 현금 확보를 좀 해놓으려고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여러분이 각자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지만,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랑 총선 이 시점이랑, 그리고 이건 진짜 우연일치인데 이 세린메일 요거 다 비슷해. 뭔가 분위기가 세. 그래서 한 5월달 중에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가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3년 평균으로 봤을 때 공매도 비중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관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주제로 한번 해봤고요. 대차장고가 늘고 줄어드는 그런 업종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이건 옛날이에요, 여러분들. 1년 6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옛날 방송한 거 보여드린 거니까, 이거는 뭐 이런 것도 제가 분석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다 했었고,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대차장고 비율이 확 올라가고 잔고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제가 시장을 보고 이제 종목을 보는 그런 이제 기준 중에 하나인데, 대차잔고 비중이 확 올라가는 기업이거나 그 잔고 비율이 각 종목별로, 각 기업별로 5% 이상이면은 저는 안 해요. 안 합니다. 공매도 요 이슈가 됐을 때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했던 내용이고, 이건 2020년도 8월. 이게 사실은 제가 거의 처음 얘기한 거였어요. 한경에서 증시라인 하면서 3년하고 3개월 전이거든요. 야, 이거 진짜 심하잖아. 3년 3개월 전에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얘기 나왔다는 거는 이거 코로나 때잖아요. 화내지 맙시다. 그래서 일단 6개월이 연장이 됐을 때 제가 공매도 세력을 이긴 무서운 테슬라의 교훈이란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이제 19년도에 6월 3일 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슬라 비상장사 방안 트위터를 올렸었죠.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176였습니다. 그죠? 19년도 6월달. 이야, 20년도 8월달 2,000불. 지금이랑 왜 달라요? 그 분할했죠? 분할하기 전이에요, 이때는. 테슬라도 보면은 얘도 진짜 공매도 많이 이겨먹고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얼마 전에 조재길 앵커님이랑 얘기했을 때도 한국형 숏 커버링 현상이란 얘기인데, 이것도 셀트리온. 우리나라 셀트리온도 공매도 하면 셀트리온 되게 그때 한참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셀트리온도 서정진 회장이 막 공매도 세력이랑 이기려고 갑자기 무상증자 발표해가지고 막 이겨먹고 하던 그런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얘기를 그때 한번 했었었고요. 지금의 셀트리온 주가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저력이 있었던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지수가 좋을 겁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러분이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아마 내일부터는 지수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수가 막 미친듯이 막 올라가고 막 정신없이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공매도가 금지가 됐으니까 이제는 기계적인 매도, 손절 물량 이런 거, 마진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지수 쪽 밀어버린 마진콜은 사실은 이건 신용융자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아마 강도는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저는 기왕이면은
공매도도 중지됐는데 지금 꽤나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신용융자도 사실 지금 거의 스탑을 시켜놨잖아요. 나 증권사들은 믿을 수가 없어. 증권사는 어쨌든 장사하는 애들이어가지고 증권사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아마 얘들이 은근히 티 안 내면서 다시 신용융자를 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신용융자를 좀 풀지만 않으면 그래도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신용으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론 시간을 벌긴 벌었지만 신용이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비중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어느 한순간. 그러니까 더 높이 갈 수 있는데 더 높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있으신 현금 가지고 투자하시고, 신용융자보다 차라리 저는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기간 없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이자 내면서 버티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인 신용 대출이라든지 뭐 그런 건 그나마 좀 나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위험도는 공매도가 중지되기 때문에 위험도는 사실 그게 좀 그나마 낫다 봐요. 근데 증권사에서 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신용융자.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증권사에서 강제로 청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던지고 싶지 않아도 그 정도의 돈을, 담보 비율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그 정도의 돈을 내가 메꿔놓지 않는 이상 강제로 청산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어쨌든 지들 돈은 지들이 챙기고 지들 주식은 지들이 챙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신용융자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제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조심하십시오. 근데 증권사들이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을 많이 좀 자제를 스톱을 시켜놨는데 100%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신용 뭐 안 하다가 또 확 풀면은 저희 쌉니다, 여러분들. 뭐 하여튼 뭐 이자가 싸다 어쩌니, 지금 뭐 기준금리가 이만큼인데 우리는 뭐 할인합니다, 온갖 소리 다 할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은행이랑 증권사 제도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제도가 아니에요. 걔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데요? 은행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은행이 발권력이 어디 있어요? 걔들은 우리의 예금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대출을 주고, 내 돈 가지고 나한테 대출 주고, 나한테는 1% 이자 주고, 지들은 5% 먹고, 그 다 풀어가지고 먹는 돈. 돈 놓고 돈 먹기. 내 돈 가지고 내가 빌리는데 내가 이자 내는 그런 굉장히 더러운 시스템이죠. 은행은 절대 여러분들은 은행이 신뢰를 줄 만한 집단이 아니다란 부분. 그리고 증권사는 자기 매매해가지고 수익 얼마나 나요? 우리나라 투자하는 해외랑 다르죠? 증권사 실적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때 어떤 부분이 잘 나와서 실적이 최고치를 찍었어요? 브로커리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많이 해줘서 수수료 많이 떨어져서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수매도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진짜 삼성전자 사가지고 한 30년 투자하잖아요. 우리나라 증권사 다 망할걸? 진짜 이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을 삼성전자를 사거나 SK하이닉스를 사거나 아니면 코넥스 레버리지를 사거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거나 싹 그만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시에 30년 장투를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전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나라 증권사 싹 다 망해요. 안 망하는 애들도 있겠죠? 물론 그 사이에 뭐 온갖 걸 다 만들겠죠? 온갖 상품을 다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브로커리지 수익이 없으면 안 되는 게 걔네들이에요. 브로커리지 수익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사고 팔고 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증권사에 HTS 빌려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냅다 받아먹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라고 종용하는 거 있죠? 뭐예요? 매매하시라고, 단타하시라고, 단기 투자하시라고. 주식은 화끈해야지, 단타해야지. 무슨 장투예요? 우리나라는 장투 안 돼요 라는 그딴 욕 한마디 할게요. 개소리를 짓거리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겁을 낼 만한 그런 잡스러운 기사들도 많이 내죠, 그죠? 절대로 증권사나 은행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신뢰를 줄 만한 집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이 없으면 절대로 돈을 벌지 못하고 존재를 못하는 애들이 증권사와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잘해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럴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아무튼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해서 효과는 뭐다? 어쨌든 지수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것도 가능성이지, 중간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은 또 다른 케이스로 갈 수는 있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2011년도의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도의 코로나 위기, 세 번의 케이스로 봤을 때는, 그전 케이스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케이스로 봤을 때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정리할게요.